그 달에 썼던 일기를 다시 읽어보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어떤 날에 기분이 좋았으면 그 다음 날은 슬퍼하고, 또 어떤 날이 편안해 보이면 또 다음 날은 되게 불편해 보이고, 이 짓을 매일같이 저는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박이 되게 심해서 덕분에 올해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글쓰기에 자신이 없던 제가 어느새 안녕하세요, 밍사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기록하면 인생이 바뀐다, 또는 기록하는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비슷한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을 독서의 중요성과 비슷한 느낌으로 인지는 하고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책 읽는 걸 힘들어 하듯 다이어리 꾸준히 쓰는 걸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마침 또 2024년을 앞두고 슬슬 다이어리에 관심이 생길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하루에 2시간씩 다이어리를 썼을 때 일어났던 변화와 구체적인 저만의 작성법까지 이야기해볼게요. 제 영상을 예전부터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원래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기록들은 시간 관리용 스케줄러나 운동 기록 정도였고, 일기를 써본 적은 물론 시도해본 적은 많지만 매번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데일리 다이어리를 쓰면서 와, 내 인생은 진짜 일기를 쓰기 전과 후로 나뉜다 싶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처님이 됩니다. 왜 사람의 인생은 행복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었는데, 제가 한 달마다 그 달에 썼던 일기를 다시 읽어보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어떤 날에 기분이 좋았으면 그 다음 날은 슬퍼하고, 또 어떤 날이 편안해 보이면 또 다음 날은 되게 불편해 보이고, 이 짓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약간 부처님이 된 것 마냥 일기에 막 욕을 쓰다가도 오늘은 힘들었으니 내일은 행복한 하루가 되겠군 하면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책이랑 조금 친해졌어요. 책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약간 진부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정말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책을 1년에 한 3권 밖에 안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인상 깊었던 책의 문장을 다이어리에 하루 3줄씩 적었고, 그 문장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눈으로 읽고 직접 옮겨 적는 과정을 반복하니까 당연히 한 번 읽고 땡 할 때보다 책 내용을 실천하는 빈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로 글쓰기 실력이 늘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박이 되게 심해서 글쓰기 자체를 제 삶에서 좀 멀리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일기나 이런 유튜브 영상을 위한 스크립트도 당연히 포함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튜브를 꽤 오래 했는데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한 건 정말 2-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진짜 멍멍이 소리라도 좋으니까 아무거나 써보자 하면서 진입 장벽을 좀 낮췄고, 덕분에 올해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글쓰기에 자신이 없던 제가 어느새 전자책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강박이 많이 남아있어서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디고 요즘 전자책 아무나 쓰던댕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워드 파일 5장 이상의 글을 쓴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해본 적 없던 일이었어요. 이거 3가지 외에도 기록의 장점은 너무나 많지만 이러다가 영상 안 끝날 것 같으니까 마지막 한 줄 요약해볼게요. 정말 어떻게든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기를 쓰면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겠고, 예전 일기를 다시 읽으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정말 많고, 매년 다이어리를 쓰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10대, 20대, 30대의 시간을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되는 거고, 심지어 요즘엔 SNS 기록까지 포트폴리오로 인정을 받는 시대잖아요. 정말 기록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데일리 다이어리는 주로 한 페이지 전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기록이 습관으로 자리 잡히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큰 면적을 도대체 뭘로 채워? 막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한 페이지를 하나, 둘, 셋, 넷
4개의 영역으로 나누면 쉬워집니다. 제가 쓰는 방식을 소개해 볼 건데 각자의 취향이나 내지 구성에 따라서 응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상단에 있는 세 줄에는 그날의 일정이나 까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적어줘요.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하단 세 줄에는 인상 깊었던 책 문장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명언을 적어줍니다. 매일같이 책 문장을 적는다는 게 귀찮을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다이어리 쓰는 건 모닝 루틴에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단과 하단 세 줄 사이의 공간에는 그날 해야 될 투두리스트를 적어줍니다. 이 다이어리의 내지 구성은 이 숫자에 해당하는 시간에 뭘 하는지 적으라는 의미 같은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도 하고 시간별로 다이어리를 쓸 여력도 저는 안 돼서 시간 상관없이 써주고 있어요. 대신 제 경우에는 하루에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앞부분에 회사에서 할 일이면 회사, 매일같이 하는 일이면 루틴, 유튜브와 관련된 일이면 유튜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 빈 공간에는 하루에 있었던 일기를 적어줍니다. 일기는 잘 써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솔직하게 아무 소리나 적으시면 되고 일기를 못 쓴 날에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한 공백 활용법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다이어리를 꾸준히 썼을 때 일어났던 변화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작성법까지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제 영상을 따라하는 것도 저와 성향이 잘 맞는 분이라면 괜찮겠지만 다이어리라는 건 정해진 방식이 딱히 없기 때문에 각자만의 스타일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You made loads of mistakes, but none that you talk about. I'm watching every move you make, and I'm on to you. Come on, heartbreaker, give in.